현재 시점은 태평양 전쟁 초반에서 일본이 아직 기세를 올리던 1942년 4월 5일이고 현재 무대는 일본으로 넘어간 인도네시아와 동남아를 오른쪽에 접하고 있는 인도양 해상입니다. 나고모 추이치 제독 휘하 항공모함 5척과 기타 대규모 수상함들을 동원한 일본 해군은 4월 5일 아침 실론섬 최대의 도시 콜롬보를 대규모 항공대를 동원해 공습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도 미리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했음에도 당일 아침 정찰 및 레이더 탐지 실패로 일본 항공대와 잘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공기 피해를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입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함대는 중간에서 먹이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본대로 복귀하던 중순양함 HMS 코널과 HMS 도세시였습니다. HMS 코널은 1928년에 취역한 중순양함인데 2차 대전 발발 후 인도양과 남대서양을 오가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코널은 총 4문의 4인치 대공포를 탑재했고 폼폼이라고 불리는 2파운드 대공포 4문을 보유해서 대공 화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는데 장갑도 현측이 1인치밖에 안 돼서 곧 다가올 일본 함폭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HMS 코널과 같이 움직이고 있던 HMS 도세셔는 4인치 대공포가 2연장으로 총 8문 설치되어 있었고 2파운드 폼폼도 24문 설치되어 있어서 코널보다는 사정이 나았습니다. 도세셔는 대서양에서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를 쫓던 영국 함대의 일원으로 1941년 5월 27일에 비스마르크의 마지막 전투에 참가해서 비스마르크에 다량의 8인치 포탄과 어뢰를 쏘아 명중시키기도 했고 전투가 끝난 후 비스마르크의 생존자를 86명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널과 도세셔 둘 다 나름대로 2차 대전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군함들인데요. 이번엔 본대에서 분리돼 항공 어머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일본 정찰기가 코널과 도세셔를 발견한 것은 4월 5일 오전 10시 실론섬 최남단에서 약 46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실론 남쪽의 일본 항모부대와 몰디브에서 북동쪽으로 전진하는 영국 함대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 와중에 콜롬보를 폭격했던 일본 항공대가 귀환했고 일본 기록에 따르면 영국 중순 2척을 공격하기 위해 항공기들이 발진 가능한 시각이 오후 1시라고 보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후 일본 함폭대가 발진했고 오후 1시 38분부터 55분까지 영국 순양함들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진은 화질이 좋진 않지만 당시 일본기에서 촬영한 전투 장면이라고 합니다. 왼쪽이 도세셔이고 오른쪽이 코널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명중탄을 많이 맞고 큰 피해를 입은 듯 보입니다. 이 사진도 또한 당시 일본 항공기에서 찍은 폭격을 맞고 기울어진 코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개시 후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일본 폭격기로부터 다수의 명중탄을 맞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침몰해버렸고 총 424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영국 기록과는 좀 다르지만 일본 기록에는 투하한 폭탄이 거의 다 명중했다고 나와 있고 이번 공격은 정말 볼만했다, 훌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 아직 소모되기 이전에 일본 항공대 실력이 발휘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항모부대의 위협을 강구한 채 2척의 중순양함을 따로 보낸 소머빌 제독의 결정에도 이후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영국 동양함대를 이끌고 있던 제임스 소머빌 제독의 기함이었던 전함 워스파이트는 1916년에 유틀란트 해전에도 참가한 영국 해군의 고참 중의 고참이었는데요. 당시 코널과 도세셔를 공격하러 가는 일본 항공대를 워스파이트에서도 탐지합니다. 탐지 시간은 오후 1시 44분으로 일본 기록에 의하면 공격이 이미 행해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코널과 도세셔가 침몰한 후 1942년 4월 5일 오후에 일본 함대와 영국 함대의 움직임을 여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공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원래 시리즈 초반에 버마 전역을 다른 지역과 맞춰 1943년 5월경까지 다룬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해보니 생각보다 길어져서 실론 해전의 마지막 영상으로 일단 버마전선 초반전 시리즈를 마치고 이후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신 솔로몬 제도 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마전선에서 조금 밀린 부분은 다음 버마 시리즈를 다룰 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해 지역 시리즈로 돌아오기 전에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일본군이 출현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리즈에 속하지 않는
단편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모 제독은 콜럼보 폭격대를 발진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8시 30분 항모부대를 남서쪽으로 선회시켜 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서쪽 방향 항진은 콜럼보 공격대가 귀환해서 착함하는데 유리한 방향이기도 했고 이후 중순양함 코널과 도세시어가 위치해 있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함대는 속도를 28노트로 올렸고 포트 T에서 출발해서 실론으로 가고 있는 소모빌 제독의 함대와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중순양함들을 오전 10시에 발견하고 최종 침몰시킨 것은 오후 2시경. 콜럼보 공격대를 다시 착함시키고 콜럼보에 대한 공격을 또다시 준비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영국 중순양함에 대한 공격은 발견 이후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전함 워스파이트가 중순양함들을 공격하는 일본 항공대를 탐지했을 때 영국 함대와 중순양함들 간의 거리는 약 130에서 14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본 항모부대도 어느 정도 남서쪽으로 진행했을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당하고 있는 중순양함들을 사이에 두고 두 함대가 서로 상당히 접근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영국 중순양함들을 처음 발견하고 계속 따라왔던 중순양함 토네의 정찰기는 중순양함들을 좀 더 앞서 나가 정찰을 하지만 영국 함대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 정찰기가 아마 10분만 더 비행했어도 영국 함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영국 함대를 오후 2시경에 발견했다면 일본 항모부대가 바로 공격대를 출격시켰을 것이고 영국은 항모 2척을 포함해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페어리 알바코어는 1940년에 도입된 영국 뇌격기인데 어뢰 공격 말고도 정찰에다 수평 폭격과 급강하 폭격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 추격전에서 한몫을 한 페어리 소드피쉬와 같이 운용되었습니다. 항공기 이름 붙이는 방법이 나라별로 참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두 항공기에 붙은 이름 중에 알바코어는 참치의 한 종류이고 소드피쉬는 한국어 이름이 황새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동양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항모 HMS 포미더블이 1942년 초 북아프리카에서 작전 중에 함재기로 있던 알바코어를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2년 4월 5일에도 소모빌 제독 휘하의 항공모함들은 알바코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순양함 코널과 도세셔가 침몰한 직후인 오후 2시 소모빌 제독은 항모 인도미터블에서 알바코어 4기를 북동쪽으로 정찰 보냅니다. 이 알바코어 4기는 각각 맡은 코스로 전진하기 시작했고 4기가 맡은 정찰 분담 구역을 전부 합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략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본 항모부대는 오후 2시 이후에도 계속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고 계속 이 코스를 유지한다면 알바코어 정찰기에 발각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항모부대는 오후 3시 30분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일본 항모부대가 오후 3시 30분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는 즈이카쿠, 쇼카쿠의 제5항공전대와 다른 함들이었고 제2항공전대의 소류, 히류는 오전부터 북서쪽으로 잠시 항진하는 등 오후에도 본대를 바로 따라가지 않고 함대의 진로를 위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 때 영국과 일본 함대 간의 거리는 약 210km, 그리고 오후 2시에 발진시킨 알바코어 정찰기들도 계속 다가가고 있었는데 북쪽의 알바코어 2기 중 1기가 제2항공전대 항모들을 오후 4시에 발견하고 이 사실을 타전합니다. 제2항전에서도 알바코어를 발견하고 1위에서 제로기가 급히 발진해서 사격을 가해 일본 항모 위치를 타전한 알바코어에 오후 4시 4분에 손상을 입히고 다른 한 기를 4시 28분에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남쪽 방향의 알바코어 2기는 제5항전 등 다른 일본 함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일본 제2항전 위치가 타전되었을 때 영국 함대와의 거리는 약 200km. 하지만 이 알바코어가 4시에 타전한 정보는 4시 55분이 되어서야 영국 함대에 도달하고 일본 항모부대가 24노트 속도로 남서쪽으로 향한다는 첩보가 실론에서 입수되자 소모빌 제독은 일본 함대와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 다시 남서쪽으로 항진합니다. 이때가 오후 5시 26분이었습니다. 제2항전과 영국 함대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는 약 160km에 지나지 않아서 99식 함상 폭격기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 30분 안에 영국 함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소모빌 제독도 일본 항모가
두 척보다 많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양함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퇴각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함대는 이제 전 부대가 남동쪽으로 달리고 있었고 영일간 항모 결전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구모 제독의 남동쪽으로의 기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가 알바코어 정찰기를 목격한 것은 오후 4시. 이때 이미 일본 항모부대의 제5항전은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30분밖에 경과 안 되었고 제2항전은 아직 방향도 틀기 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알바코어가 일단 항공모함용이고 발견 위치가 육지에서 멀기 때문에 영국 항모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해지는 시각이 오후 6시 30분이어서 마음만 먹었다면 정찰기를 다시 보내 영국 항모를 찾아내려고 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남동쪽으로 계속 함대를 끌고 갑니다. 나구모 제독은 영국 항모 전단의 격파가 꼭 성취해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한 콜럼보 공격대를 지휘했던 후치다 미츠오가 이후 제시한 설명으로는 당시 정찰기가 모함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유도 신호를 보내곤 했는데 이게 영국 측에 포착되면 항모부대의 위치가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정찰기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 제독은 영국 함대가 나타난 남서쪽으로는 정찰을 수행하지 않았고 중순양함 코널과 도세셔가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던 것에서 남서쪽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듣습니다. 또한 영국 함재기 발견부터 해지는 시각까지 2시간 30분이면 영국 함대의 위치에 따라 만약 가깝다면 한 번 공격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한 정찰기조차도 안 보냈다는 점. 어느 쪽이든 간에 나구모 제독은 이날 상당히 소극적으로 작전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치다 미츠오도 전후 회상에서 자신이 오랜 기간 지휘를 받은 나구모에 대해 전쟁 중 투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함대가 결전을 벌이지 못하고 서로 떨어진 이후 영국 측 정보부대는 이제 일본 함대에 최소 4척의 항모와 3척의 전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양함대 전력으로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안 소모빌 제독은 4월 8일 오전 몰디브의 포트 T로 함대를 피신시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7분 실론섬 동쪽에서 일본 함대가 카탈리나 정찰기에 목격됩니다. 일본 함대는 실론섬 동쪽 트린코말리항을 공격하러 다가오는 것이었는데 이를 미리 알게 된 영국 측은 항모 허미즈를 포함해 트린코말리항을 다시 한번 비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9일 오전 7시 일본 항공대가 트린코말리를 폭격합니다. 이 공격에서도 양측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건이 2개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5분경 전투기 엄호가 없는 9대의 영국 브리스톨 블레나임 폭격기가 일본 항모부대를 급습했습니다. 비록 명중탄은 못 내고 5기가 격추되었지만 일본 함대 상공호위대에 들키지 않고 들이닥치는 데 성공해 미드웨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구형 항공모함 허미즈가 일본 항공대를 피하다가 발견돼 집중 폭격을 맞고 실론 동쪽 해상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항모 1척, 중순양함 2척에 많은 수의 영국 항공기들을 파괴시켰으나 신형 항모 2척을 포함한 영국 동양함대의 주력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번 인디안 오션 레이드 실론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역부족이라고 결론 내린 후 동양함대 기지를 실론에서 케냐로 옮기고 신형 항모 2척을 포함한 실질적인 전력인 포스 A는 인도 봄베이에 위치시킵니다. 영국은 인도양에 일본 해군이 다시 진출할 것을 염려했지만 바로 다음 달인 5월에 사노해 해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을 치르고 8월부터 과달카날 전역이 시작되면서 인도양으로 돌아갈 여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실론 해전을 포함한 버마 전역 초반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 단편과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